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지난 영상에서는 식욕을 높이는 정제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제음식으로 높아진 식욕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서 정제음식을 줄이고 비정제음식을 먹는 게 다이어트의 기본인데, 비정제음식으로 식단을 하더라도 가끔 식욕이 높아져서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도움을 달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식단을 잘 하다가 갑자기 폭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식단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식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음식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배고픔과 배부름이 있고, 두 번째는 필요한 음식의 종류를 판단하는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먹고 싶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먹고 싶고, 지방이 부족하면 지방이 많은 음식이 먹고 싶은 거죠. 실제로 어떤 영양소를 제한해보면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키토제닉 식단입니다. 키토제닉은 저탄수 고지방 식단 중에서 하나의 식단인데, 우리의 몸을 탄수화물 부족 상태인 케토시스로 만드는 게 목적인 식단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많이 제한하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는 제한이 없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식단을 처음 접하게 되면 식단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고기는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 막상 식단을 해보면 식단을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기가 맛있고 너무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기가 점점 먹기 싫어지고,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과일이 먹고 싶거나 고기보다는 밥이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자, 고기를 제한 없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칼로리도 충분한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식단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식욕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식단에 부족한 게 있으면 진작 문제가 생겼어야 하지 않나요? 식단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다가 왜 갑자기 식욕이 높아지는 거예요? 몸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유는 몸에 체지방이 많기 때문이죠. 많은 체지방은 미용상 좋지 않기도 하지만 생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체지방이 많아서 무거운 몸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많은 체지방이 염증을 일으켜서 건강 자체에도 좋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체지방이 많아서 비만인 몸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체지방을 줄이고자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제 음식으로 높아진 식욕 때문에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니까 체지방을 줄이고 싶지만 줄일 틈이 없었던 거예요. 자, 정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식욕이 정상이 되면 체지방이 많은 몸은 체지방을 줄이는 걸 우선합니다. 자, 체지방은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하는 현상이 생겨요. 자,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식사량에 대한 질문이 꽤 많습니다. 알려주는 대로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했더니 식탐이 줄어들어서 식사량이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1000칼로리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음식을 더 먹어야 하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인데, 애초에 사람이 하루에 소모한 에너지는 기초대사량만 하더라도 1000칼로리가 넘는데 왜 1000칼로리만 먹더라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 체지방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체지방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몸 스스로 체지방을 줄이려고 하는 반응은 약해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체지방이 많았는데 지금은 체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초기에는 체지방이 빠르게 줄어들지만 체지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다이어트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몸 스스로 체지방을 줄이는 반응이 약해지게 되면 체지방에서 공급되던 에너지가 줄어들고, 체지방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을 음식에서 얻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던 시절에는 식단에 지방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체지방이 빠지면 식단에 지방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가벼운 물체를 움직이는 데는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하지만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비만이라서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움직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이어트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활동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체중이 100kg인 사람의 몸은 100kg인 몸을 받치고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테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체중이 10kg가 줄어들게 되면 100kg를 받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90kg만 받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면 운동에 익숙해져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량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필요한 음식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늘어난 활동량과 운동량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그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활동과 운동의 효과로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근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늘어나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식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체지방을 줄이든 근육량을 늘리든 지금의 내 몸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식단과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몸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나한테 맞았던 식단이 몇 달이 지나서 바뀐 내 몸과 생활 패턴에 그대로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식단을 억지로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같은 식단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바뀐 내 몸에 따라서 식단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그럼 제 몸에는 케이크가 필요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욕에 따라서 식단에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식욕 5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